토트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효과가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팀은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로메로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기 전까지 토트넘은 거의 100개의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팀에 큰 압박이 생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20번의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반면 상대팀은 단 한 번의 시도로 그들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팀의 준비와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팬들은 세트피스 상황을 전문적으로 다룰 코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나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고집스럽고 결연한 성격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코치진에 어떠한 추가 보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팀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한 압도적인 승리로 일시적으로 비판을 면했지만 레스터 시티에게 패배한 이후 신뢰를 다시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4명의 상대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공을 지키기 위해 매우 고군분투했고 곧바로 반칙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제임스 매디슨은 동료를 도우는 대신 프리킥을 놓고 다투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 프리킥을 놓쳤고 이는 골 기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이부 비수마와 경기 중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 이후 팀 내의 긴장감은 부인할 수 없었고 이러한 불편한 장면들은 확실히 코치진과 팬들에게 불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매디슨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팀 내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지만 유일하게 매디슨만은 불만을 표시했죠.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늘의 비디오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주목을 끈 긴장된 팀 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손흥민이 상대 골문 근처에서 반칙을 당한 후 팀을 위해 얻어낸 세트피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 프리킥은 골이 되기보다는 선수들 간의 긴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프리킥을 준비할 때 이부 비수마가 갑자기 달려 논쟁을 벌이며 경기장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비수마는 매디슨에게 손흥민에게 슛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그가 이 기회를 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는데요. 비수마가 손흥민에 대한 확신을 보이는 동안 매디슨은 이 요구를 전혀 무시하고 스스로 프리킥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디슨이 성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왜 프리킥 권한을 유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비수마에게 명백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수마와 많은 팬들의 시각에서 이는 불공평처럼 보였으며 매디슨과 같은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중요한 기회를 자주 잡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들 앞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죠. 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빠르게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비수마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도록 했고 이는 팀 전체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매디슨이 프리킥을 수행했지만 그의 슛은 에버턴의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매디슨의 고집과 팀플레이 부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프리킥을 시도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팬들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트넘 팀 내의 갈등을 드러내며 팀 내에서의 기회 분배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토트넘이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은 팬들로 하여금 팀의 결속력과 팀워크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 후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행 권한에 대한 강경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직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팀의 정신을 다지고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앞으로 토트넘의 모든 페널티킥과 프리킥은 손흥민이 수행할 것이다. 손흥민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슛을 시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고의로 이를 두고 다툴 경우 엄중한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결정은 대부분의 팀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손흥민이 단지 팀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 소문이 있습니다. 매디슨은 자신이 토트넘에서 가장 프리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고 주장하며 이는 그가 레스터 시티에서 활약할 때부터
가져온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메디슨의 주장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프리킥을 수행했던 경력이 있지만 메디슨의 성공률은 높지 않았으며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는 그가 이 역할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메디슨은 프리킥 수행에 대한 걱정 전에 그가 앞으로 경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자문해야 할 것이죠. 토트넘이 에버턴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의 경기력은 아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시한 전술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디슨은 이브 비수마를 돕는 미드필드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대신 골을 넣기 위한 욕심이 너무 강해 방어적인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전술을 따르지 않는 선수들에게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디슨의 팀 내 미래는 큰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그가 경기 접근 방식을 바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메디슨이 태도를 신속히 조정하고 경기력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주전 선수 명단에서 그의 자리는 점점 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은 다소 강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팀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 있어 팀의 결속력과 전술의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메디슨과 같은 스타 선수들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월 26일 영국의 BBC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의 주간 베스트 11을 발표했으며 손흥민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왼쪽 윙어 포지션으로 11명의 최고 선수 중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것은 우리가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의 적극적인 압박이 효과를 보았다. 손흥민은 정말 위대한 레전드이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이 멀티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22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로멜루 루카쿠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 순위에서 단독 21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신문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점수인 9점을 부여하며 그는 끝까지 압박하며 본보기가 되었고 픽포드를 괴롭히고 골을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90MIN은 중앙이든 윙이든 손흥민은 항상 득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는 손흥민이 팬들에 의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역시 손흥민을 유럽 5대 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했는데요.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골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훌륭한 경기력입니다. 토트넘의 전 감독인 팀 샤우드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즈에 출연하여 모두가 알다시피 토트넘은 항상 공격수들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손흥민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 볼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손흥민을 수비 참여에 가장 성실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수비 참여 지수에서 100점을 받았으며 압박 지수에서는 88.6점을 받아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 외에도 팀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샤우드는 손흥민의 공격을 주목해보세요. 에버턴의 조던 픽포드는 그가 공을 잡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는 대가를 치렀고 손흥민은 공을 빼앗았다. 정말로 픽포드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플레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 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주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뛰어난 압박 능력을 가진 손흥민을 주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